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등부를 섬기고 있는 박현호 목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청소년 교사로 지원해 주시고 함께 사역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간략하게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또 각 부서에서 하실 반목회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소년에 대한 이해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정의인데요. 사춘기를 한마디로 하면 자아 발견기라고 할 수 있다. 이때는 그동안 나를 안심시키고 내 사고와 행동의 기준이었던 부모님과 선생님의 견해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때이다. 소년기를 지나서 어른으로 가는 이 과정에 있는 게 바로 사춘기, 또 청소년기라고 합니다. 우린 이 시기를 쉽게 질풍노도의 시기다, 또 중이병이다, 외계인들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요. 실은 그런 말들은 너무나 부정적이고 또 이 사춘기를 어떤 면에서는 병적인 것으로 질환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춘기 또 청소년기는 반드시 겪어야만 하는 과정입니다. 건물을 예로 들어보면 이 소년기 때는 건물을 세울 수 있는 자재들과 필요한 부품들을 준비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른이 돼서 이제 보여지는 건물들을 세우는 거죠. 그 중간에 있는 사춘기는 그리고 청소년기는 이 건물의 기초 공사를 하는 단계입니다. 이제 자신만의 이 아이만의 삶을 단단하게 세우도록 기초 공사를 하는 거죠. 이때는 신앙도 포함되고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 전에 권위자들한테 배웠던 것들을 자신이 경험하고 자신이 살아보면서 세워나가는 시기가 바로 사춘기, 청소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맡은 이 사춘기, 청소년기 아이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옆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보여주기도 해야 되고 가이드도 해줘야 되고 또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겨줄 필요도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몇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변화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를 겪으면서 첫 번째로 몸의 변화를 겪습니다. 이 몸의 변화가 굉장히 급하게 일어나는데요. 키도 부쩍부쩍 크고 골격도 달라집니다. 지금 저희 중등부 안에도 저보다 키가 큰 아이들이 많아요. 물론 제 키는 작습니다. 근데 보면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 특별히 남자아이들 여름이 지나면 180cm 또 어떤 친구는 190cm까지 올라가는 거 봤어요. 아이들 키가 엄청 큽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아이들 남성, 여성이다 이렇게 성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2차 성징이 일어납니다. 몸의 모습들이 달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시기가 바로 이 청소년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외모에 대해서 또 신체에 대해서 절대 아이들에게 언급해서는 안 됩니다. 그 언급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고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 키가 크다, 너 와 예쁘다 이런 말들 우리가 칭찬으로 할 때가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좀 부끄러워하고 또 수치스럽게 생각하기도 하기 때문에 절대 외모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동성 간의 스킨십이라고 할지라도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자 선생님들은 여자 아이에게 또 남자 아이들은 남자 선생님들은 남자 아이에게 스킨십하거나 어깨를 이제 툭툭 치거나 격려해 준다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우리 다 좋은 의도로 하는 거죠. 격려해주고 또 잘 왔다고 환영해주고 하는 의미로 하는 거지만 어떤 친구들은 모든 친구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친구들은 이거에 대해서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말로만 또 눈빛으로만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이 이 사춘기 시기에 외모라든지 자신의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급변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또 이상한 행동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 또 이상한 말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반모임할 때 나타났을 때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고 받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또래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아이들의 문화는 또래 문화입니다. 이 친구가 저걸 하면 나도 저거 하고 이 친구가 저렇게 생각하면 나도 저렇게 생각하고 분별한다기보다는 그 친구를 따라가는 게 더 편해요. 그 친구가 그 삶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저희 중등부, 고등부 아이들 보면
막 신앙이 뜨거워서 하나님 믿는 게 너무 뜨거워서 오는 친구들도 물론 있지만 그 외로 친구가 교회에 오기 때문에 오는 친구들도 있고 친구가 양육학교나 봉사를 하기 때문에 같이 참여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쁘냐? 아니요. 청소년기의 특징이 또래, 친구가 나의 기준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친구 따라 교회 오고 친구 따라 수련회 가고 그러다 보면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기도 하고 이 친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의 목표 중에 하나는 아이들이 이곳에서 이 교회에서 믿음의 우정을 쌓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닌 거죠. 공동체고 친구고 또 식구고 가족입니다. 그래서 반을 운영하실 때 선생님의 입장도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가르치는 부분도 있어야 되지만 부모의 마음으로 또 어쩌면 형과 누나, 언니 이 가족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할 필요도 있습니다. 또래 문화가 중요하다 보니까 중고등부에는 학생들을 임원으로 세워서 이 아이들이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고등부에는 예찬제가 있고 중등부에는 성탄절을 축제로 하는 Just for You가 있습니다. 이 축제들을 아이들이 직접 계획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하는 것들을 아이들이 100%다 합니다. 물론 선생님이나 제가 또 교육자들이 아이들이 구멍 나지 않게 빵꾸 나지 않게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서 채워주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아이들과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일을 하면서 봉사를 하면서 관계를 쌓아가는 거죠. 세 번째는 입시입니다. 인생의 첫 관문입니다. 특별히 수능은 아이들에게 이 전국에 있는 아이들이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고3의 문제만이 아니라 실은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 2, 3학년에 모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선행학습을 하기도 하고 학원에 가기도 하고 계속 이 입시와 성적의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대할 때 이 시험 기간을 체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4월 말에 중간고사를 보니까 또 6월 달 그리고 9월 그리고 11월, 12월 요 다섯 달을 체크하셔서 아이들이 언제 시험 보고 언제 하는지 그리고 그 시험 때마다 격려해주고 또 교회 예배를 기억할 수 있도록 연락해 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중등부에서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은 시험을 보질 않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시기예요. 아이들이 시험에 대한 압박감이 다른 학년보다 덜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공동체 안에 더 깊숙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공동체 안에 멤버십을 가질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챙겨주고 또 행사나 또 양육 프로그램이나 어떤 예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격려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신앙입니다. 이 신앙에 있어서는 그 전에 소년기 때 있는 그대로 배우고 가르치고 했다면 이 시기에는 회심이 있고 또 고민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 회심을 얘기하면 이 수련회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아이들의 수련회 끝나고 이제 소감문을 이렇게 보면 찬양하다가 또 말씀 듣고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때 회심을 하는 거죠. 아이들이 자신의 신앙을 자신의 믿음을 세워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수련회에 참여하면서 또 예배에 참여하면서 아이들이 회심을 겪게 되고 믿음이 바뀌게 되고 이전에는 부모님의 하나님 또 선생님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이었다면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중학교 2학년서부터는 입교나 세례를 받을 수 있는 나이가 시작되는데요. 그만큼 저희들에게 굉장히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바로 이 청소년 시기, 사춘기 시기입니다. 특히 고등학교 친구들은 또 신앙에 대한 고민들이 많아요. 중학교 2학년들은 중학생들은 이 성경이나 또 세상이 말하는 부분들, 세상과 또 성경이 다르게 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로 오면 좀 더 아는 것이 많아지고 부딪히는 것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뭐 진화론이라든지 뭐 동성애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들 가운데 고민이 많고
또 하나님 과연 살아계실까?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돕기 위해서 중고등부에는 공과 공부 외에 또 양육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제자훈련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에 아이들을 참여시키고 또 선생님들이 직접 거기서 강의도 하시고 아이들의 고민도 함께 나눠주신 것도 너무 좋은 일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나눠봤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예배 끝나고 선생님들이 하실 공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소년 부서도 공과 공부를 가지고 아이들을 이제 진행하는데요. 매주 설교 본문과 공과 본문이 일치합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절기 때가 되면 고난주간, 부활절, 감사절, 성탄절에는 특별한 공과를 가지고 설교하고 그 공과를 진행을 합니다. 청소년부는 조금 더 자유로운 것 같아요. 다른 본문으로 설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연초에는 그 해에 전체적인 주제와 표어 그리고 목표를 가지고 사역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 본문을 가지고 이제 선생님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수능 같은 특별한 시기들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아이들이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지켜낼 수 있도록 이 수능을 앞두고 다른 본문으로 설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조금 다른 취학부나 미취학보다는 공과에 대해서 조금 자유로운 편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공과 준비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공과 준비는 이게 이제 FM입니다. FM. 주중에는 공과 공부에 대해서 그 공과 본문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 겁니다. 몇 번씩 읽고 또 질문도 던져보고 하면서 본문에 대한 묵상을 하시고 또 주중에 또는 그 당일에 나오는 교육자 공과 가이드를 또 참고하셔서 이 본문을 읽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사로서 내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이 말씀을 내가 직접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가지고 그 반 아이들에게 가는 거죠. 그래서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공과는 어떻게 진행하느냐? 가르침이 아니라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중등부, 고등부는 자신의 생각들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생각들을 살아보는 것, 경험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소년기는 자아 발견기,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것들을 세우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공과를 특별히 진행하시면서 자신들의 마음에 있는 것들, 생각에 있는 것들을 꺼내게 해주신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가르침이나 또 그냥 책을 읽는 것 정도가 아니라 아이들의 마음을 터치할 수 있도록 아이들의 생각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대화를 가지고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교재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대화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열린 질문으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잘 지냈어? 뭐 했어? 이런 질문들은 사실은 네? 아니요. 이 정도의 답밖에 없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옆에 있는 그림처럼 육하 원칙으로 아이들에게 질문해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주 설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70년이나 포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럼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본문에 대해서는 70년 동안 살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느낌이었을까? 어떻게 그들이 이 70년을 견딜 수 있었을까? 이렇게 해서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또 바꿔서 적용할 때 질문은 너 같으면 하나님이 이 말도 안 되는 삶을 살라고 하시면 너는 어떻게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니? 너는 어떤 느낌이 들겠니?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그 느낌과 그 생각을 꺼낼 수 있는 질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과연 아이들이 입을 열까?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저도 사실 이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는 아이들과 대화하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중학교 1, 2, 3학년 아이들 제가 다 보지만 그리고 제가 어쩔 때는 제가 공과 공부를 할 때도 있지만 아이들과 대화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쉽지 않습니다. 이게 말이 되겠어? 오늘 가르침이 아닌 대화 중심이라는데 이게 되겠어? 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이고 또 그냥 책을 읽듯이 하는 건 좀 그때
그 시기 때는, 그러니까 그 시간에는 뭔가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지만 아이들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키워나가는 거고 아이들 세워나가는 거기 때문에 키워나가고 세워나간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대화를 하시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근데 부담이 되실 수 있어요. 질문을 만들어야 되고 또 질문을 해야 되고 그 질문에 대해서 아이들이 분명히 아무 말 안 하고 딱 그냥 가만히 있을 거거든요. 그 침묵의 시간, 아주 긴장감이 쫙 흐르는 시간들을 견뎌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꼭 공과 공부를 무조건 매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말하는 이제 공과 공부는 이 앉아서 꼭 앉아서 가르침으로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나가셔도 되고요. 꽃을 보러 가셔도 되고 또 카페를 가셔도 되고 좀 자유롭게 아이들이 말할 수 있는 환경들과 상황으로 들어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배운 그리고 내가 일주일 동안 묵상해온 말씀을 다 가르치지 못하더라도 아이들이 한마디 하는 거 그리고 아이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내가 한마디 코멘트하고 가이드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만 해도 굉장히 성공하고 잘 하신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어떤 면에서 제가 위로를 드리고 싶은 거는 대화를 하지 못하더라도 그 자리에 아이들을 대하고 그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신 것만으로도 훌륭하신 겁니다. 네. 아이들을 생각하셔서 아이들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화와 또 교제해야 된다, 대화해야 된다 이런 압박에 자유로우셨으면 좋겠어요. 공과를 진행하시면서 좀 더 자유롭고 교제하고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삶을 나누고 마음을 나눌 수 있으면 최고인 거죠. 마지막으로 좀 마음을 나누고 이 시간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인데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도 마찬가지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오면서 특별히 사춘기 또 이 청소년기는 실수도 많이 하고 잘못도 많이 저질러요. 근데 이 잘못을 잘못으로 보지 않고 성장하고 커가는 시기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 말은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받아주고 괜찮아 한다는 말이 아니라 잘못하고 죄를 지은 부분들을 성숙하고 잘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긍휼히 여겨준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저희의 죄와 잘못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참고 기다려주셨던 것처럼 아이들이 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고 또 이상한 행동을 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대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모든 상황에 있어서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이 아이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랄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아마 속이 타들어갈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해서 항상 타들어가는 사랑으로 대해주셨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고 함께 사랑으로 이 중등부, 고등부를 채워나가는 우리 선생님들과 모든 교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신교사 훈련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